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목의 뻐근함은 아주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죠.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목과 어깨 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여기고 방치하다간 목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 목 디스크까지 올 수 있는 경추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현대인들이 위협받고 있는 목 건강,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목 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곧게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경추 건강을 위해서는 주요 증상을 숙지하고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원장님을 모시고 목 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뒷목이나 어깨가 뻐근하거나 뭉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사실 목 건강을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목 디스크 환자들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목 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허리와 함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목 디스크가 50대 이상의 중년층에 많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또 뭐 탭이나 이런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20, 20대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목 건강에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목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일자목 증후군 또 거북목 증후군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건강한 경추는요, 이렇게 C자 형태가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옆 측면에서 봤을 때 C자 형태가 되는데 이 C자 형태의 커브가 일자로 펴지게 되죠. 그러면 일자목이라고 하고요. 네. 이 일자가 이런 C자가 아니고 역C자의 형태로 이렇게 또는 이제 거북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게 되는 경우나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으면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게 되는 경우들에 많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 많이 보면 나타나는 자세들이죠. 이렇게 장시간 머리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목이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쭉 나면서 역C자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심한 경우죠. 요즘에는 주변에서도 좀 그런 상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일자목 또 거북목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경추가 틀어졌다는 거거든요. 목 디스크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경추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에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더보다 더 초과하는 압력이 가해져서 나타나는데 네. 이게 이제 일자목이라면 가벼운 목 디스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거북목이라면 거의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체 다른 부분에서 뭐 로베 반응이나 아니면 척추의 분절도 촉진 이래서 목의 문제들을 상부흉추가 분담을 하거나 해서 외부에서 충격이나 다른 안 좋은 문제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생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상호 협조 보완하면서 분담하기 때문에 증상이 안 나타난 것뿐인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외부 충격, 주로 교통사고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고 나기 전까지 난 목 안 아팠는데 근데 사고 나서 많이 아팠다. 그런데 가서 이제 MRI 찍어보면 퇴행성 변화로 MRI 찍어보면 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 힘들죠. 예. 교통사고에서 전부 다 이렇게 보상해 주지도 않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에서도 종종 보입니다. 이런 산재에서도 보일 네.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자목, 거북목 말고도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네.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줄어들고 또 주간판도 좀 또 퇴행하게 되고 척추도 퇴행성 변화로 이제 골격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전종인대나 호종인대가 이렇게 굳어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는 자세,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하게 되고 또 수면 습관도 좋아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높은 베개를 벤다거나 또는 잠자는 동안에 치아를 간다거나 또는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또는
요즘 이제 자주 보는 경우가 이제 임플란트 하시느라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네. 경우 또 스트레스 또 뭐 교통사고나 사고에 뭐 구타나 뭐 이런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예,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안 좋은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긴 했지만 이 목 네.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 건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목 디스크 어떤 질환인 건가요? 네, 목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경추는 목이란 뜻이고요. 추간판은 경추 사이사이에 있는 예, 쉽게 말하면 그 찹쌀떡 같이 생긴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뒤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신경 뇌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 신경근을 누른다고 하는데요. 이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운동신경이 이상이 생기기도 해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 이상이 생기는데 이 추간판이 말랑말랑한 부분인 그 내부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터지거나 또는 눌리면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눌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신경만 아니라 근육이나 건막이나 또는 방산통으로 주변 신경까지 압박해가지고 통증이나 이상감각이나 근력의 소실 또 힘이 없거나 이상감각 같은 것, 전기 통하는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목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도 궁금합니다. 물론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증상들이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로는 어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통증하고 불편감이죠. 특히 이제 목만 아니라 문제는 목에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어깨나 팔이나 네. 손가락 이런 데서 이렇게 저리는 증상 또는 이제 감각이 이상이 있으니까 만져도 이렇게 뭘 만져도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운 곳에 나가면 손은 움직여지는데 손의 감각이 좀 떨어져서 자다가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방산통 이런 감각 이상이나 또는 이제 근력이 문제가 생기니까 손에 힘도 떨어지고 잘 안 쥐어지고 이런 증상 또는 이제 심해지면 이제 근육 위축,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목 디스크 때문에 뭐 이명이나 두통이나 안구 통증이나 또는 뭐 현기증 같은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계속 여러 가지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추 측수증 같이 경추 이하에서 전신 마비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치료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도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참견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주위에서 베개를 한번 바꿔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박사님 상담 한번 해주시죠.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베개를 사용해야죠. 좋은 베개는 정상적인 경추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경추가 이제 C자 모양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네. 높은 베개를 베면 그 자체로 경추가 역시자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추 부정열 증후군이 되고 이건 목 디스크를 만드는 지름길이 되죠. 옛날 말에 고침단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베개가 높으면 명줄이 짧아진다. 아이고, 네. 예, 그래서 베개를 높게 베는 거는 명줄이 짧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베개 또는 이렇게 C자 형태를 만들어주는 베개가 좋고요. 그리고 벌써 경추가 역시자나 또는 일자가 되어 있다면 이걸 이제 C자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틀 역할을 해주는 베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베개일수록 좋고 사용 시간이 좀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교정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사용하시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고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베개가 불편하시면 그때는 이제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사용하시면서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목 디스크의 또 다른 주된 원인으로 턱 관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와 턱 관절의 관계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 질문인데요. 포인트죠. 목 디스크는 결국 경추가 부정열 상태, 틀어져서 된 상태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이 걸려서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추가 틀어져 있으니까 정렬을 정상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경추 정렬을 정상 기준 스탠다드로 하려면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맞춰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그 스탠다드 중심이 되는 걸 조절해 주는 게 우리 턱 관절입니다. 네. 예, 양쪽 턱 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축이
중심 환축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경추 1, 2번 관절입니다. 이 양쪽 턱 관절에 이 X축, Y축, 그리고 Z축의 한 공간에서 수평인 점, 이 스탠다드가 되는 이 기준점을 찾아서 이 양쪽 턱 관절의 중심점에서 중심축을 바로 잡고서 이를 기준해서 추나 치료를 해주고 이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 CBA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기준에 맞춰진 상태에 맞춰서 척추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뭐 목 디스크는 시간 중복기처럼 잘 낫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면, 증상이 있다면 또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목 디스크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박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 네, 가벼운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만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침 치료나 도침 치료 같은 정도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기질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다면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해야 되죠. 허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충해 줘야 되고 또 염증이나 열이 너무 심한 곳은 이런 건 줄여줘야 되고요. 그것 외에 이제 얘기했던 듯이 경추나 이런 또는 턱관절의 문제 또는 안면 비대칭이나 경추가 틀어져 있는 게 심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있다면 또는 상부경추에 문제가 있거나 요추에 문제가 있거나 골반이 같이 틀어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FCSD 턱관절 균형요법이나 추노요법 같은 치료를 해서 균형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FCSD 턱관절 균형요법은 하늘이 내린 축복의 치료법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드라마틱한 치료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친 감정이나 분노, 스트레스, 가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여기 전중경락을 만져봤을 때 누르면 아픈 이런 화병같이 갇히는 경우는 침치료나 화병을 치료하는 약침이나 한약이나 또 심리 상담의 기법인 뭐 EFT 기법 같은 걸로 다스려면 잘 나아집니다. 이거 안 풀리면 잘 안 나아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형외과에서 치료했는데 잘 안 낫는다. 그래서 MRI 찍어보자. 그런데 MRI 찍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화병,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화병을 치료해주면 금방 나으세요. 한 3-4번에서 5번 안에 금방 낫는 분들도 있으시고 목 디스크인 경우도 그래요. 화병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것 때문에 목에 문제가 생겨서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요. 호흡하는 거,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정말 좋죠.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네. 네, 이렇게 심리 상담 또 심리 치료까지 병행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더 체계적인 치료가 한의학에서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급성 목 디스크 사례인데 저희 형님 총각대 룸메이트셨던 분인데 저하고 알고 지낸 지는 이제 35년째 네. 되는 분이신데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요. 등 대고 눕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등 통증이랑 팔 통증, 손도 떨리고 손가락 모두 5개 다 저리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수면 불량증까지 같이 있었죠. 그렇군요. 좀 오래된 지인분이라서 더 마음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신 건가요? 예, 첫 달에는 이제 턱관절 균형 장치인 이 CBA 치료 장치를 36번, 하루에 뭐 2번이나 3번 또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70% 이상 호전되시더라고요. 좀 좋아지니까 뭐 자주 오실 필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14번 치료해서 2달 동안 50회 치료를 했더니 물론 이제 안 오시는 동안에는 이런 TBA 장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셔가지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주무실 때는 지속적으로 착용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한 90% 이상 좋아져서 그때부터 테니스 치러 다니셨고요. 또 좋아졌는데 자주 올 필요 없죠. 그래서 세 번째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3개월 동안 54회 치료받았는데 95% 좋아지시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내원 간격을 길게 해서 인터벌을 길게 해서 6개월 동안 6번 치료를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오른쪽의 손가락에 끝마디만 조금 저린 것만 남아있고 99.9% 호전되셨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수양명 대장경락이 지나가는데요. 이 대장이 척추의 틀을 잡아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장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99.9% 완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아마 사이가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찾아온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만성 질환처럼 좀 오랫동안 통증을 앓아왔던 분의 치료 사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부산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사경증이라고 하는 서비컬 디스토니아라고 하죠.
디스토니아는 근긴장 이상증, 근육의 긴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싶은데 목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죠. 걸어가면서도 목이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분은 25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세요. 이분도 대변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보셨거든요. 뭐 이렇게 부산에서 토요일마다 오셨었는데 처음 10회 진료 받으시고서는 이제 목에 기름칠한 것처럼 와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좋다. 이러셨던 분이시고 또 이분이 이렇게 양쪽 눈전자가 계속 떨리는 증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19번 CBA 치료하신 이후에 두통도 사라지고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재반 증상들도 한 7, 80% 좋아지시는데 치료에서 남아있는데 오시라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네. 뭐 이 정도 그러면서 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지신 분도 있으시죠. 예, 디스토니아가 좀 난치병인데 삼각 밖으로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오랜 시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치료로 많이 호전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박사님 건강한 참견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 통증과 함께 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보다는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10년이면 오래 고생하셨네요. 네, 치료가 충분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 조금 더 심한 증상을 치료했던 케이스가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3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허리 통증 그리고 잠을 1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또 우리 몸 안에서 이제 그 열을 해독을 못 해주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갱년기 되면서 상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땀나고 하면서 불면증도 심해지고 하는 증상들이 상열감 10번씩 있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번 또 교통사고로 임플란트를 10개나 하셔야 됐고 네. 그만큼 성형수술도 또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열을 식혀주지 못하니까 또 틀어져서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걸 제대로 멀리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호스 같은 거로 물 뿌릴 때 잘 멀리 못 가면 호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몸 전신에서 이제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니까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이분은 목별변이 틀어져서 불면증이 생긴 거니까 목별변 틀어진 거 바로 맞춰주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되겠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겠네. 그럼 혈압도 좋아지겠네. 그러면 목도 좋아질 거고 로베 반응에서 목하고 허리하고 같이 가니까 허리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또 척추의 전체 중심축이 되는 게 가로로 중심축 되는 게 흉추 5번하고 6번이니까 소화기 쪽을 좋아지게 하면서 이 간 쪽을 좋아지게 해주면 열 오르내리는 증상이 좋아지겠네. 그러면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치료 중에 잠을 10시간씩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혈압은 정상이 되니까 고혈압약 먹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열 오르내리는 것도 10번에서 하루 한두 번 정도로 목허리 통증도 90번 이상 좋아지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죠. 네. 네. 자, 이렇게 질문 주신 시청자처럼 되도록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수술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런 게 있다고요? 네, FBSS라고 하는데요.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처음 생긴 개념이죠. 그 수술 후에 바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 또는 몇 달 후에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상 감각,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의 증상,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술하면서 이게 째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근육이나 근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착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기존에 없었던 다른 증상들, 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라든지 감각이 이상하거나 또는 뭐 다른 불편함이 생겨지는 경우들도 있죠. 또 뭐 목을 치료했는데 뭐 소변 쪽에서 이상이 생기는 요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술로 인한 악화나 또는 그 척추의 부정열 문제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목 디스크 수술 후유증도 치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이런 분들 많죠. 뭐 척추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수술 잘 됐으면 증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당 부위는 좋아졌는데 해당 부위 외에 아직 낫지 않은 부분들이 연관된 척추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로베 반응계나 척추의 분절적 촉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자극들이 회복되지 않은 거니까 이걸 좋아지게 정상적인 정렬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척추 사이로 추간공이고 여기로 신경들이 나오면서 눌리게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니까 좋아지게 되고요. 또 척추가 특히 경추가 좋아지게 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신경도 재정상화되면서 빠른 회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장 건강도 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장 네. 건강이 바로 면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사경증 환자 사례에서도 그랬고 목 디스크가 장 기능 이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장 기능 이상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70대 이모님이신데 이분은 정말 증상이 많으셨어요. 개보린을 평균 하루에 한 3개씩 10년 동안 드셨고요. 네. 목 디스크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가지고 손을 못 올리니까 남편분께서 머리 감겨주셨던 분이시고 네. 불면증도 있으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도 있으셨고 또 요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변 볼 때마다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대변을 10번 정도 하루에 보셨던 분이신데요. 소변도 자주 보셨다는 얘기죠. 소변은 요추 3번, 4번, 5번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건 로베 반응에서 경추 1, 2, 3번하고 연관되니까 이 요추 쪽의 문제가 경추하고 같이 되니까 경추를 좋아지게 해주면 불면증이나 목 디스크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두통은 또 경추 1번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7달 동안 12회를 114회 치료받으시니까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치료하니까 통증이 10점 정도였을 때 이게 한 1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치료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치유의 법칙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좋아져서 불면증도 호전돼서 남편분께서 너무 잘 자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고 얘기하실 정도 네. 가 되시기도 하셨고 또 원형 탈모에서도 머리카락이 나니까 여자분들한테 머리카락이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70대이신데도 머리 안 빠지고 잘 나는 거에서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허리까지 같이 좋아지니까 이제 날아왔다고 이러시면서 진짜 용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모님이 있었죠. 잘 웃으시던 분이셨는데 네. 치료해 보면 잘 웃는 분, 긍정적인 분들, 유머가 있는 분들이 정말 빨리 나으세요. 그렇군요. 자, 오늘 목 디스크를 주제로 많은 사례들을 들어보기도 했지만 정말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치료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유대 같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경우는 치료 효과가 탁월하죠. 특히 이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전적인 도움이 있는 경우는 치료 효과가 정말 빠릅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이상한 경우인데 이제 조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돼요. 이게 본인이 풀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운동이나 종교 생활이나 기도나 또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푸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의료진을 잘 신뢰하실 때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를 낫게 하려면 치료와 함께 또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이 돼야지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평소에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이나 또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가 이제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이 측면에서 봐서 일직선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 보기 위해서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앞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높이를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가슴을 펴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모니터 높이가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혈중 정말 많이 좋아지고요. 세 번째가 맥켄지 운동 같은 거죠. 우리가 계속 일을 하거나 또는 집중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니까 뒤쪽으로 백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고개는 이제 얼굴을 조금 들어서 벽이랑 천장에 만나는 정도까지만 시선을 높이시고 이렇게 뒤로 백 스트레칭 해주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이라면 이렇게 손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만나게 깍지를 끼셔가지고 바로 그냥 뒤로 바로 빼서 깍지를 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고 턱을 조금 당겨주는 이런 걸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 디스크 예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사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음식을 양쪽으로 골고루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이 웃으시고요. 다 잘 되기 마련입니다. 다 잘 되기 마련이다. 좋아지려고 이런 거다. 세옹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전화위복에 대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치료도 빨라지고 더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현 상황을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이 변해지거든요. 많이 웃으시고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말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통증은 현대인들에게 참 흔한 질환입니다. 인구의 60%는 살면서 한 번쯤은 목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목 디스크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평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른 생활 습관과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목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땐 조기 진료와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양지연입니다. 오늘은 틀어진 골반을 강화시켜주는 중둔근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 손을 바닥을 짚고 반대쪽 다리를 지면을 향해서 쭉 뻗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밀어서 양쪽 골반 뼈가 앞을 향할 수 있게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어깨는 최대한 낮추어서 귀와 멀리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아요. 자, 배는 수축, 배꼽을 등 쪽으로 더 밀어주시고요. 이때 천천히 발을 들어 올려주세요.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기고 천천히 앞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서 발끝에 힘을 주고 킥, 킥 2번, 뒤쪽으로 킥, 킥.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후, 후. 호흡은 짧게 끊어서 2번씩 툭, 툭 쳐주시면 됩니다. 슈, 슈.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 손은 바닥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서 밸런스를 잡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양쪽 골반이 앞을 향합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고 천천히 발을 들어 올리고 발끝에 힘을 주고 옆 라인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힘차게 슈, 슈. 뒤쪽 슈, 슈. 다시 한번 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장감 유지.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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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네, 천천히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킥 동작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생각 드시거나 또는 골반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방금 했던 동작을 함께 해보시면서 보다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